16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1년 반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딱 남들이 사는 만큼 노멀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 졸업과 군 전역 후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고 자취하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 역시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연애도 무난하게 2년 사귄 적 한 번, 3년 사귄 적 한 번, 4년 사귄 적 한 번 해서 총 3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를 만나게 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퇴근 후 운동을 목적으로 댄스 학원에 다녔는데요. 담당 댄스 선생님께서 외국으로 잠깐 공연을 가시게 되어 대신 수업을 왔던 선생님이 그녀였습니다. 예쁘면서도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카리스마를 겸비했기에 저는 한눈에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가고 난 뒤 돌아오신 선생님께 물으니 그녀는 외국에서 춤추시는 분이라 다음 주에 다시 출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접고 지내다가 작년 초 댄스학원 선생님의 초대를 받고 갔던 공연장에서 그녀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저 그때 댄스학원 수업 들어오셨을 때 수업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선생님이 인사도 없이 가셔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네. 스타네 스타. 인정. 저의 주저리 말에 그녀는 미소로 답했고 공연이 끝난 뒤 선생님과 그녀 셋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선생님과 그녀가 둘이서 마실 분위기였는데 제가 졸졸 쫓아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번호를 얻어냈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꿀모닝.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꿀모닝 쓰면서 부끄럽지만 전 꿀모닝이라고 아침마다 인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하네요. 귀엽네. 이거 써먹고 싶어. 꿀모닝. 꿀모닝 나도 네. 해봐야겠다. 토 나온다. 재준이한테. 그렇게 카톡을 나누다가 알게 된 건 그녀가 미국에서 오디션을 봐서 일을 따내고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잠시 들어온 사이 코로나로 인해 비자 문제가 생겼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비자 문제를 해결 중이라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제가 계속 연락하고 데리러 가서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그녀는 땡땡 씨가 이러는 거 정말 고마운데 이치 너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매일 얼굴 보니까 진짜 좋은데 저는? 근데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갈지도 모르는데 이치 괜찮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지 몰라요. Anyway. 그래도 괜찮아요. 전 진짜 괜찮아요. 저 약간 그 복학생 같은데. 저는 시작부터 시한부 연애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와 함께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밀고 나갔고 코로나로 인해 그녀가 한국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여친은 20대 후반에 집안은 중산층?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았고 저와는 상반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저와는 다르게 그녀는 자신을 더 채우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외국에서 쭉 생활해서 그런지 독립심이 강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지식이나 새로운 세계, 정보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장르 불문하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같이 회에다 소주를 한잔하다가 와 멍게 진짜 맛있다. 멍게는 지가 맛있는지가 모르겠지? 멍게도 내가 있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툭 뱉었는데 오빠, 멍게는 원래 뇌가 있는데 물속을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에 정착하게 되면 더 이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 없어지니까 자기 뇌를 먹어버린대. 그리고 한 자리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래. 이거 지난주에 일사라에서 김 PD가 했던 말인데. 진짜? 신기한 걸 알고 있네. 보고 들은 게 많아 그런지 잡지식도 많았고 또 여친이 보는 영화 장르 중엔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스타일이 내가 뭘 좋아하니 너도 좋아해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 난 이걸 좋아해 그니까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는 마인드라 자기가 뭔가 보고 있을 때 보통은 오빠 이 영화 같이 보자 이거 좀 봐 재밌지 이럴 텐데 여친은 조용히 슥 사라져서 혼자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여친이 보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 같아 보이길래 뭐 봐? 같이 볼까? 내가 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영화야. 좋지 쉬운 애니인 줄 생각하고 봤는데 볼수록 내용이 이해가 1도 안 되고 정신사납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정신나간 표정을 본 여친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재미없지. 이게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꿈속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어쩌고 저쩌고 인셉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영화를 좋아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지랄이지? 영화에 대한 지식을 마구 쏟아내는 여친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사연자가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가 이번엔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그냥 예능 보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렇구나. 아, 멋지다. 공감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아, 너는 그랬어? 아, 내가 좋아했던 포인트는 말이지. 어찌저찌. 네 번째입니다. 나는 똥멍청이라 말해도 잘 모르겠다. 넌 진짜 배운 사람 같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오 그렇구나. 멋지다. 이렇게 공감되는데. 어긋나는구나. 다시 기를 좀 받고 일어서 볼까요? 자, 기 받고 사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여친이 보는 것들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여친이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할 때는 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의 말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됐고 제 감각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마치 프롤로그 편에서 은영님이 김 PD님과 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뜨이는 것 같다라고 했던 느낌이랄까요? 은영님은 그런 기분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뭐야? 왜? 아니 눈이 뜨였다가 아니라 뇌가 약간 팽창되는 느낌이 있다고 그랬지. 눈이 뜨인 후 여친이 말할 때마다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면서 흥미로워졌다고 할까요? 그저 TV 드라마 보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소주 마시는 게 전부였던 저에게 그녀는 참 신비로운 생명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 한 번은 그녀가 제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번에 본 영화에 나온 음악 있잖아. 그 음악 나오는 장면에서 느낀 감정을 이 안무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겠어? 놀리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이거. 영상을 보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멋있었고 그녀에게 더 푹 빠졌고 그녀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글거리지만 저 그녀에게 취해버린 것 같아요. 뭐야? 취했어. 근데 약간 나에게. 여자도 즐기는 것 같아. 맞아. 자기를 멋있어 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스스로. 100% 압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여친에게 하도 꿀모닝 걸려서 그녀가 저의 애칭을 꿀이라고 부르는데요. 엄청 추웠던 작년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녀가 제게 달려오면서 It's cool! 이라고 부르며 가방을 들어주고 활짝 웃으며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 그녀에게 슬쩍슬쩍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조심히 안 써도 돼. 자가라서 자가야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자가라는 말도 했고 TV를 보다가 아기가 나오길래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딱 좋은 것 같아. 또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오길래 너가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너는 워낙 몸이 예쁘니까 머리보다 예쁘긴 하겠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래? 스타네 스타. 그냥 웃고 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모은 돈이나 계획도 말하고 그녀는 어떤지도 듣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대화가 시작조차 안 되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녀가 점점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형과 술 한잔을 하는데 야, 여자친구랑 결혼 언제 할 거냐? 계획은 있냐? 그녀가 떠날 준비하는 것 같아. 그녀가 떠나면 난 어쩌지? 가지 말라고 할까? 야, 이 애새끼도 아니고 이 씨발. 무작정 가지 말라고 뗐으면 해결이 되냐? 화나 빙의했어? 적어도 네가 여자친구한테 확신은 주고 생각할 시간도 주고 대화를 해야지 이 병신 새끼가. 혼만 뒤지게 나고 저 그날 술 먹다가 운 것 같습니다. 사실 사귀는 순간에도 그녀가 언젠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 거 아닐까? 아니야. 그녀가 날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내 곁에 남지 않을까? 그래도 그녀가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나이가 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녀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에 충실하며 그녀를 사랑하자 했는데 그녀가 이번 연도 초부터 더더욱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미워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한 11월이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가 보네. 뭐가? 아니 너 가면은 나 어떡하냐? 우린 뭐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되긴 해? 오빠는 내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You know, I know. 알았지만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갈 거라고 했고 오빠가 괜찮다고 했잖아. 야, 너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냐? 누가 이기적인데 지금? 오빠가 원하는 게 내가 내 커리어 포기하고 여기 남아주길 바라는 건데 그게 진짜 이기적인 거지.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 찾아볼 수 있잖아. 내가 왜 why? 도대체 내가 왜 why? 왜 여기 남아야 돼? 더 큰 물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why? What? Because Because anyway, I'm going to America.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내가 더 큰 물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남아야 되냐? Why라고 했을 때 Because라고 하면서 첫 번째, 너 생각보다 더 이기적인 애였구나. 두 번째입니다. 나를 생각해봐. 나를. 세 번째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
답은 2번. 2번. 나를 생각해봐. 나를. 그래. 근데 이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자. 왜 이렇게 했어야 왜 돼? 말이 맞아.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이야.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봐. 네. 반대로 이 사람 회사 다니잖아요. 너 회사 오늘 가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가지 말라는 거는 맞지 그렇죠. 않아요? 네. 26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방송을 듣다가 토이남 사연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만났던 토이남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3번 정도의 데이트 후에 사귀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자만추라서 소개팅에 나가면 처음 만나고 애프터를 안 갖는 편이었는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 만나면 편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갔습니다. 남친의 키는 170 중후반, 외모는 평범한 편이었는데 목소리가 마치 김 PD님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싸우다가도 목소리에 집중하면 갑자기 좀 화가 가라앉을 때도 있었고 자기 전에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오르가즘이 생길 정도의 보이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크게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패션 스타일을 보면 본인이 어디가 못났고 어디가 잘났는지 파악을 잘해서 신체적 결함을 감추고 강점을 잘 살리는 그런 스타일로 입는 편이었습니다. 막말라면 뒤 주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무신사를 잘 이용한다 이 뜻이겠죠. 네. 근데 이해 안 가는 것이 오빠는 추운 겨울에도 패딩을 절대 안 입더라고요. 아, 왜 한겨울에도 패딩을 안 입어? 코트 입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혹한기라서 이렇게 추운데 맨날 코트로 되겠어? 그 롱패딩 같은 거 한 번만 입어봐. 진짜 따뜻하고 너무 좋아. 아니야. 코트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안에 패딩 조끼 하나 입으면 충분해.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런진 몰라도 코트만 고집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늘 입는 의상은 셔츠 아니면 it's man to man, 여름엔 it's 무지 반팔티 정도였습니다. 향수도 늘 같은 걸로 뿌리는데요. 처음엔 제가 향수 브랜드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남친이 뿌리는 향수는 it's 조말론 카피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불쌍해. 조말로는 아니야. 카피 브랜드. 조말로는 조말론 아니야. 살 돈 없어. 브랜드가 뭐야? 그 스티커는 비슷한데 짝퉁 같은 거. 조 말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향도 좀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조 말던 말던 그러던 말던. 약간 그 디퓨저에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 그런 같은 거. 스티커. 안 됐네요 이 부분은 참. 남친은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좀 거칠게 하는 편이었는데 자주 다쳐서 긁히거나 멍들고 손에 굳은 살도 배겨서 올 때면 아 어쩌다 그랬어. 이리 와봐. 약 바르자. 아 괜찮아 이까짓 거 가지고 뭐. 손 거칠어진 거 봐. 여기 핸드크림 봐봐. 뭐 후궁인가요? 아니 저는 다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남친은 제가 다쳐서 오면 속상해하고 수시로 핸드크림을 늘 챙겨줬습니다. 좋다. 남친이 섬세해서 좋았던 부분은 제가 일에 지쳐서 힘들 때 말없이 근교 바닷가에 데려가서 기분을 풀어준다든가 영화나 드라마, 책 등을 보고 나서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에겐 약간 특이한 행동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지하철을 같이 타고 있다가 자리가 나자마자 빠르게 가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자 앉을 때 코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어떻게 앉아? 이렇게 코트 뒷부분을 들어서 접은 다음에 등에 이렇게 닿게 하고 앉으면 돼. 그래야 코트가 안 구겨지지. 보니까 코트를 접어서 등에 닿게 하고 말아 올려진 코트 때문에 바지 부분이 보이는 엉덩이를 지하철 의자에 대고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앉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자리가 나면 앉기 바쁘지 언제 코트를 말아 올리고 앉아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존나 재수없었어요. 진짜 존나는 아니잖아요. 좀이잖아 좀. 그러니까 너무 싫었다는 표현을 알겠어요. 제가 네. 또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죠. 최상급. 또 저는 샌들이나 로퍼를 좋아해서 운동화를 보통 안 신는 편이었었는데 어느 한번 운동화를 신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안 신다 보니 옛날 운동화이기도 하고 낡기도 했는데 저는 신경을 전혀 안 썼었거든요. 근데 제 운동화를 본 남친이 다음날 새 운동화를 사와서는 운동화 오래돼 보이길래 하나 사왔어. 남친이 사준 신발은 흰색 운동화였습니다. 남친의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사연자 첫 번째 신발 줬을 때 내가 거지 같아 보여서 사줬다는 건가? 두 번째 운동화 잘 안 사는데 왜 줬지? 내가 운동화 신기를 원하나? 세 번째
하필 왜 하얀색이지? 더러워질 텐데. 이거 중에 뭘 생각을 했을까요? 정답은 3번. 아. 하필 왜 흰색을 사줬지?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그만큼 2번을 할 정도의 그것도 없는 무던한 분이시군요.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연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는 남친에 비해 좀 털털한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의 시선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어떤 날은 꾸미기도 좋아하지만 편하게 입고 싶은 날은 무척 편하게 입기도 합니다. 또 먹을 때도 잘 묻히고 흘리는 편이라서 조심하긴 하는데 꼭 흰색 블라우스 입는 날에는 조심한다고 해도 옷에 김치 국물 같은 게 튀겨 있더라고요. 근데 남친은 저와 반대로 조심성이 있고 섬세하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렸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은 자기야, 나 옷 달라진 거 없어? 글쎄? 뭐지? 머리 안 감았구나. 질색 팔색. 아니, 나 머리 잘랐잖아. 그래? 그래. 보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내가 보기엔 전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남친이 전에 했던 머리가 더 좋아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래? 남친 표정이, 세상을 잃은 사람 같아. 남친 표정이 많이 의기소침해하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머리도 되게 좋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 전에 머리도 너무 괜찮았었다는 거지. 이렇게 변명하듯이 수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데이트를 할 때 치렁치렁한 귀걸이를 할 때도 있지만 남친의 어깨에 기대거나 포옹할 때 거슬려서 한동안 귓바퀴에 딱 붙는 귀걸이를 하고 다닌 적이 많습니다. 근데 남친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은영아, 너 요즘에 그 귀걸이만 하네? 그런가? 그냥 이게 요즘에 손이 많이 가네.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수용도를 넘어서 버린 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저는 결국 만난 지 8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겐 너무 급작스러운 이별이었거든요. 남친이 섬세해서 좋았던 것은 사귈 당시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했고 당연했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불편함을 못 느꼈던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세심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편안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우치고 많이 매달렸었습니다. 오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돼? 이유가 뭔데? 이유는 이츠.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두 번째입니다. 추억마저 무색해지기 전에 그만하자. 세 번째입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너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정답은 1번이에요. 역시. 어느 순간 그래. 사랑받지 그러니까. 못한 난 느낌이 알아, 들더라고요. 이 기분을. 47화. 저는 30대 후반 남자 사연자입니다. 9년 전 직장 내 4살 아래 부하 직원을 만나 정말 인생 처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전 취미, 개그, 입맛까지 무엇 하나 안 맞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제 자취집에 거의 동거 수준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남의 부유한 부잣집 누뚱이 딸로 결혼 승낙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와 나이차 터울이 많이 나는 능력 좋은 그녀의 오빠의 반대가 특히 심했습니다. 한 번은 둘이 술 한잔을 하는데 돈은 얼마쯤 벌어요? 뭐 집 어디고? 솔직히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헐, 난 내 동생 내 주변에 잘 나가는 남자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해하죠? 미리미리 해줄 것이지. 그녀의 가족이 저를 쭉 탐탁치 않게 생각하다가 만난 지 4년 차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밤새 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형님은 저를 따로 불러내셔 내 동생 잘 부탁한다. 울리지 말고 잘해줘라. 응? 저런 천사 같은 애 정말 어디가 없다. 응? 형님 말대로 그녀는 천사같이 따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동화 속 선녀님 같은 여자였습니다. 결혼은 허락받았어도 친구들과 결혼 주제로 얘기를 할 때면 부유하지 못한 제 환경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술 먹고 집에 가는 길 그녀에게 전화해서 잘나지 못한 남편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푸념을 털어놓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예요, 여자. 왜 하필 여자 우리 작가가 나를 연맥이려고 하는 거니까. 오빠는 100억짜리 눈웃음을 갖고 있어.
오빠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이 밝아져. 그러니까 나는 100억짜리 눈웃음을 갖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기죽지 마. 오빠가 훨씬 부자야. 저는 심야괴담에 나오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각자 재산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결혼 자금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초 결혼을 4개월 앞두고 6년 동안 만났던 그녀가 희귀암에 걸려 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로만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살았던 터라 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기에 같이 모으던 결혼 자금을 돌려주려는 그녀의 어머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안과는 1년 정도 왕래를 오고 가다가 새 출발을 하라며 선을 그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의 연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눈물바다로 분위기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밤새 술 마시고 회사 갔다가 다시 집 와서 술 마시고 주말에는 납골당 다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종업계의 어떤 여자분께서 남편을 하루아침에 심정지로 보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딱한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물 많이 챙겨 드시면서 울어요. 하루하루 견뎌내봅시다. 딩크족이었던 그 사람은 아이가 없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집이 가까웠던 터라 자주 만나 치맥을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분의 49제가 끝난과 동시에 연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49제면 49일인가요? 네, 맞아요. 예. 오빠를 만나지 않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당시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카테고리의 힘이 너무도 강력해서인지 저는 그 연애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여자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누군가와의 이별이 두려워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 사람은 취업하지 않고 어쩌다 들어오는 프리 일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적게 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날 때 돈을 1원도 쓰지 않더라고요.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그녀가 그녀의 친구들과 만나서 카드 긁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나랑 있을 때는 1원도 안 써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친구들한테는 돈을 쓸 줄 아네? 아니, 전 남편이 내가 돈을 쓰면 자존심 상해하고 화내서 오빠도 그럴 줄 알았어.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제게는 돈을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와우. 그 사람의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어도 저에게 돈을 쓰지 않는 건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비가 주룩주룩 오던 장마철 저희 집에 놀러와서 본인 노트북을 하다가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 오빠 집이 너무 습해서 내 노트북 고장났네. 그래서 저는 도망쳐.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도망쳐야 되는 사연이에요. 선택지 한번 3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습하다고 그럴 수가 있나? 센터에 같이 가보자. 2번이요.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골라봐. 3번이요. 습하다고 왜 망가져? 바꿀 때가 됐나 보다. 난 아직 이 사람 모르겠어. 잘. 좀 어려워요. 정답은 2번이에요. 다행이다.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골라봐. 진짜 너무하다 진짜. 두 번째 사연은 다음 회차에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꿈이 배짱이라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곤 했고요. 때문에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못해 돈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취업 자체에 의지는 없는 모습이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작은 생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나 화가 날 것 같아. 그 사람은 약간 여왕벌 성향으로 본인 이상형이 돌쇠 스타일로 말 잘 듣고 배신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녀의 이런 성향을 장난으로만 들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스스로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배신당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기적이라 고쳐야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오빠 만약 바람 피울 거면 오빠 소우처럼 발목에 수갑 채우고 집에서 감금시킬 거야. 전 남편도 바람 피우면 못 도망가게 발 잘라서 집에 감금시킨다고 말했었어. 아니, 그 사람은 점점 제 모든 친구 그리고 주변의 만남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제가 약속이라도 다녀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어? 나 혼자 밥 못 먹는 거 성격이란 말이야. 이미 입에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었어. 묻어가지고. 죄송한데 이 대사를 국주한테 준 이유는 난 소개팅 가기 전에 밥 2공기 먹고 가. 밖에서 들 먹으려고. 또 자기 잘못은 지가라고 해요. 무의식이 이게 나오는 그래. 거야. 또 자기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을 탓하는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저녁에 약속을 다녀왔기 때문이며 자기가 이기적인 것은 부모님 때문이고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건 왕따시킨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했기 때문이며 또 본인이 직장생활에서 언니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녀의 납골묘에 다녀오는 것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좋아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을 사가? 그치? 생활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난 더 이상 전 남편 사랑도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사별자 삶을 살게 한 그 사람이 끔찍한데 매주 거기 가는 모습 보면 나만 다 잊고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 차가 없던 그 사람을 위해 제가 납골당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싫다고 오히려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별 관련 카페에 가입하며 본인은 아직도 지고지순하게 전 남편만 기다리며 외롭고 힘들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올린 글을 보게 됐습니다. 고군분투 사별녀의 힘든 이 세상 홀로 살아가기. 현재 제가 지원해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저와 같이 갔거나 했던 행동들도 혼자 사별하고 힐링하러 다니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저한테는 주입식 교육처럼 전 남편분의 단점만 말했다면 카페에는요. 대쪽같이 당신만 그리워하고 있다는 글을 수도 없이 올렸더라고요. 매일 밤 저에게 육체적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강요했던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전 남편분을 미워하라고 한 적도 그리워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고 싶으면 다녀오라며 같은 아픔을 가진 자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글해주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 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글 뭐야? 왜 그랬어? 그러자 그 사람은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사연자 말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 한번 3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해. 사실 말은 잊었다고 했지만 나도 그러지 못했나 봐. 두 번째는 날 외롭게 혼자 둬서 그렇잖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무섭다. 3번은요. 나랑 같은 처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정답은 2번이에요. 역시나 너무 야, 2번이라서 역시. 싫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 완벽하게 100%다 상대방을 탓하는 게 사실 무슨 사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페도 네. 이런 형태의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죠. 왜냐하면 숨기면서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 상황에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눈치가 없는 사페는 사페가 아닌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형태의 나르시스트 같은 39화 안녕하세요. 연애사 고민으로 사연을 보내는 29살 여자 사람입니다. 저의 연애는 총 3번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자기야, 너무 힘들어. 오늘도 일이 힘들었구나? 아빠가 너무 빡세게 일시켜서 못 사겠어. 매일 힘들다 찡찡대서 한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고대 영문과 학생이라서 회사원인 저랑 안 맞을 것 같았지만 공부하면서 알바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미래가 있어 보여 만났습니다. 근데 가정이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씀씀이가 너무 작았고 또 2년 동안 저만 회사원인 상태로 오래 만나서 데이트 비용을 가지고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정 기복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라 트러블이 있을 때면 버릇처럼 우리 헤어지자. 그러다가 다시 풀고 만났다가 또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겠다. 헤어지자. 마지막에는 제가 질려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안 받아주고 끝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사연의 주인공인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안나 씨 맞으시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눈빛과 말투에서 저를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였고 썸 탈 때도 카톡으로 디키다가 너무 잘 맞아서 며칠을 새벽까지 카톡하느라 잠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이 아이는 신이 내려준 나의 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았고 저를 너무 사랑하고 예뻐해줘서 행복했습니다. 썸을 어느 정도 타다가 요즘 너가 매일 보고 싶고 생각이 나더라. 나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 순수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세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매일 카톡을 하다가 사귄 지 3달 만에 남친의 일이 바빠지면서 열기가 식었습니다. 남친은 주 6일 동안 매일 11시간 동안 일을 했고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으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퇴근해서도 저랑 카톡을 전처럼 잘 하지 못해서 일상 공유도 어려워졌어요. 나 일 때문에 또 몸살 났어. 몸살 날 정도로 힘들어해서 만나는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 연락을 한다 해도 매번 남친을 위로해주는 카톡을 하는 상황이 3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지쳐가고 못 봐서 아쉬움도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남친의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래서 남친의 3개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참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뒤 남친은 긴장이 풀려서인지 심한 독감에 걸리게 되었고 저는 휴가 때 하는 수 없이 친구랑 일주일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야, 아픈데 나만 놀러가서 나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야. 자기가 즐거우면 나도 좋아. 여행 중에 친구와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잠깐 혼자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속상하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독감이 낫고 있다고 해서 전화로 위로해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본가에 거주해서 통화할 때 밖으로 나가서 해야 했기에 전화하자고 하기가 평소 눈치가 좀 보였었어요. 그래도 남친은 춥다면서도 밖으로 나와 정성껏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밥 중에 남친이 누워있다길래 자기야 나 카톡으로 놀아줘. 근데 남친은 놀아주겠다고 하더니 평소처럼 티키타카 카톡을 3분 정도만 하다가 사라졌어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자고 카톡을 보냈는데 20분 후에 밖이 춥고 아파서 좀 그래. 순간 정이 뚝 떨어진 저는 나 너무 서운하다. 아니야. 미안해. 전화해도 돼. 전화해. 그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슨 울며 겨자 먹기야? 두 번째입니다. 예전엔 맨날 나가서 통화해주더니 변했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도 지친다. 정답은 2번. 아. 예전에 맨날 나가서 통화해주더니 변했네. 역시는 역시 대사네요. 네. 사연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여태껏 못 만나고 연락도 어려워서 서운했다고 하니까 일이 바빠서 그런 걸 어떡해. 아니 그동안 난 정말 힘들었다고. 왜 친구랑 싸우고 나한테 화풀이야. 진정되면 연락해. 저는 제가 서운했던 점을 남자친구가 잘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 서운했던 부분을 새벽에 장문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내가 어제 몸 상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공감 못 해줘서 미안해. 뭐야 내가 보낸 장문 카톡에 비해서 짧고 진심이 충분히 안 느껴지네. 나 여행 끝나고 올라가서 얘기해. 그래. 토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남친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당일에도 연락이 안 오길래 저는 이대로 이유 없이 잠수 이별 당하는 게 억울해서 기다리고 참다가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한테 쌓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주로 짰는데 종종 어디 가고 싶다고 할 때 제가 반응이 시큰둥했고 남친이 스포츠광이라 최근에 자기야, 나 수원이 자기랑 스포츠 경기 직관하는 거야. 가자. 자기야 사람들 밀집된 채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응원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여행 가서 여기저기 식당 다니고 맨날 카페 돌아다니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뭐가 달라? 남친은 이때 제가 배려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자기는 나 여행 갔을 때 카톡으로 놀아달라고 할 때 왜 3분만 하다가 답이 없었어? 몸이 안 좋아서 카톡하다 잠들었던 거야. 나는 내 카톡 무시하는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못 만나고 연락 잘 못하는 거 서운하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말했어? 너무 실망이야. 제가 서운함을 계속 털어놓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묵묵부답이고 저희는 결국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락 없이 3일을 보내다가 참다 못한 제가 화해하려고 다시 전화했어요. 보고 싶었어. 그러자 남친은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다시 연락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너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 같아. 미안해. 두 번째입니다. 익십. 잠수 탄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나한테 실망했다는 말에 정 떨어졌어. 이 3개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진짜? 정 떨어졌어. 와. 또 너한테 정 떨어졌다는 거는 얼마나 다시는- 빡쳤으면. 빡친 거지. 38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30대 초반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을 말려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언니는 30대로 접어들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래 사귀던 남친과의 꿈같은 결혼이 무산되며 압박이 심해졌는지 결별 후에 바로 소개팅을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친을 만나 마음이 확 끌리게 됐다며 만난 지 100일이 됐을 때 덜컥! 나 내년에 결혼할 거야. 이후 몇 달은 순조롭게 드레스도 고르고요. 결혼식장도 확정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언니가 언니의 남친과 언니의 친한 친구 부부와 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언니 남친은 평소에 골프 실력을 키우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매일 연습하고 꼭 잘 치겠다는 의지를 남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일에 필드에 나가 일행 중에 가장 못 쳤다고 해요. 게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필드 위에서 남친은 일행을 안 따라오고 멀리 떨어진 뒤에서 씩씩거리며 분해하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문제는요. 언니가 돌아봤을 때 남친이 골프채를 던졌고요. 골프채에 금이 가서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남친에게 조용히 아까 왜 그랬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화나잖아. 창피하고. 내 친구랑 친구 남편한테 사과하는 게 어떨까? 왜?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화낸 적도 없고 뭐 혼자 그런 건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왜? 아니 우리 때문에 괜히 불편해하고 눈치 봤잖아. 아니 나는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결국 언니는 대신 죄송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같이 골프를 쳤던 친구는 야, 네가 내 가족이었다면 이 결혼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을 심정이다. 전혀 늦지 않아 연기. 놀랐죠? 너무 귀엽다. 죄송합니다. 마차가 저렇게까지 내려가나요? 죄송합니다. 이 일로 언니는 심각하게 결혼을 파야겠다 꼭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저희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저는 일단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배려심 없는 행동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럴 수도 있지. 더 이상한 사람 많아.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직접 화낸 것은 아니지 않니? 저희 가족에 대해 덧붙이자면 아빠가 굉장히 다혈질이라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기분에 따라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요. 물건도 거칠게 다루시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엄마는 이미 화에 무뎌졌고 아빠는 아빠 성격이 더 다혈질이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면서 감정 조절의 중요성과 남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돼서 언니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싫었습니다. 언니의 주변 사람들은 에이 뭐 원래 승부욕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장 헤어져. 두 의견으로 갈렸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사 반대를 했기에 언니는 일단 급한 웨딩 촬영을 취소하고 남친한테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언니의 센 반응에 남친은 놀랐고 매일 집 앞에 와서 언니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두고 가더라고요. 까치. 아니, 은혜 갚는 고양인가요? 현재는요 서로 화해를 한 듯 안 한 듯 일단 다시 만나곤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언니가 문득 골프채 사건에 대해 잔상이 떠올라 남친에게 다시 짜증을 내면서 말할 때면 남친은 내가 미안해. 다시 화 안 낼게. 언니는 주변 반대에 우울을 느끼기도 하고요. 본인도 이게 맞나 짜증을 내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남친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니 만나는 거 짜증내면서 왜 자꾸 만나는 거야?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직 좋아하나 봐. 두 번째입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입니다. 나도 다 안다고. 결혼 생각 안 하고 일단 만나만 본다고. 연령대가 잠깐 올라간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 우리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멀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제가 이런 여자분의 성격을 좀 알았지. 여자들의 약간 찌질함을 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여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부터 호감이 갔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지켜볼수록 자기가 맡은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고 자기관리도 철저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저희는 서로 호감이 생겼고 썸을 타게 됐습니다. 근데 고백 타이밍이 많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둘이 술을 먹다가 너가 외동이라고 했었지? 교태인데요, 교태? 교태야? 끼쟁이네 남자가. 부모님은 어디 계셔? 나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셔서 연락을 잘 안 해. 빨리 적어주세요. 아, 그랬구나. 미안.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랑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나 혼자 살았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힘들었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바르게 자란 남자의 모습이 독립심 있고 책임감 강해 보여 좋았습니다. 이 남자는 뭘 해도 평생 굶어 죽진 않겠다 싶었기도 했고요. 또 이런 가정사를 들으니 안쓰럽기도 해서 원래 있었던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챙겨주고 싶다라는 모성애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괜찮다면 나랑 만날래? 그 국주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교수님이 진짜 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한 거야. 만날래? 교수도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교수의 사랑. 교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교수의 사랑 인정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사귀는 동안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남친을 한 7번 정도 보여주었는데 남친의 예의 바른 모습에 부모님도 남친과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친이 얼마 전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현재로는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악화되면 암으로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도 그렇게 큰 암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 갑상선 암을 수술한 지인을 보면 수술을 했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갑상선 약을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 먹으면 그날 하루 기력이 없기에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남친의 아버지 쪽에 암 가족력이 있어서 병치레로 고생했다고 해요. 현재 31살이라 결혼할 시기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보채서 결혼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앞두니 남친과의 결혼이 확신이 안 서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제 걱정거리에 번호를 매겨 나열해보면 번호까지 매겼어요. 자, 첫 번째, 남친의 건강입니다. 최근 갑상선도 그렇고 4년 동안 만나면서 크고 작은 병치레가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둘째, 제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입니다. 지금 남친이 3번째 남자인데 20대 중반에 1년 정도 만났던 연애가 가장 길었던 연애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결혼이랑 큰 문을 앞두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자, 3번째, 제가 남친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머리 아픈 고민들에 대해 친구에게 얘기하니 야,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거 사랑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네 남친이 알면 얼마나 슬프겠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년아, 서로를 위해 지금 정리하는 게 맞지? 맞잖아, 안 그래?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병만 없었어도 이런 고민은 안 했을 거야. 두 번째입니다. 그치만 남친이랑 있는 시간이 아직 편하고 좋아. 네, 세 번째입니다. 그치, 내가 봐도 이건 사랑은 아닌 것 같긴 해. 네, 이 3개 중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어렵다. 답은 2번이에요. 그렇지만 남친이랑 있는 시간이 아직 편하고 좋아. 사랑하시네요. 내가 봤을 때. 맞아, 사랑이. 사랑하네. 나? 근데 그냥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스타일 자체가 좀. 1화 소개팅을 받아서 사귀게 된 남친이 있습니다. 썸을 탈 때 남친은 답답한 쑥맥이었습니다. 연락도 먼저 안 하고 대화를 시작해도 흐름이 끊기게 답하곤 했습니다. 6개월간 지루한 썸을 타다가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남친의 친구에게 들어보니 남친이 포기 못하는 이유가 제 외모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예쁘대요. 반대로 남친은 외모가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지만
당시 제가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의지가 될 것 같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귀게 된 후에 스킨십이 3달 동안 없더라고요. 답답한 제가 먼저 손을 잡고 뽀뽀도 했습니다. 남친은 그제서야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큰 문제는 만났을 때 제 얼굴만 빤히 보면서 이쁘다는 소리만 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예쁘다는 건 인정을 하시네요. 이분. 1분을 했어요, 자랑을. 네. 저는 감정적, 정서적 교감도 하면서 일상 공유도 하고 같이 취미도 즐기고 싶은데 매일 노재민 이야기에 이쁘다는 소리만 하고 스킨십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주 7일을 밤샘 작업을 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그리고 회사원이에요. 생활 패턴도 안 맞아서 남친을 만나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서 만나야 합니다. 서로 잘 못 만나면 카톡으로라도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AI처럼 아침에 일어났다. 나 밥 먹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카톡을 할 때 저는 공통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야, 이 강아지 영상 좀 봐봐. 귀엽네. 자기야, 이 영상 좀 봐봐. 너무 웃겨. 재밌네.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보니 카톡도 하기 싫어지고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지? 라는 부담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이 쓰릴 정도입니다. 또 만나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남친의 스킨십은 초반에는 좋았는데 이제 점점 불편하고 가장 싫었던 건 제 얼굴만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좋아서 그런 건 알겠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도 별거 없고 자꾸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자꾸 예쁘다고 하니까 뭔가 기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해라. 존마할 때 그만해. 그러니까. 그러다 얼마 전 제가 한껏 꾸미고 나와서 같이 카페를 갔는데 남친은 제가 꾸민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예쁘다는 말을 하면서 빤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잠시 카페에 있는 고양이를 만지려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서 돌아보니까 남친이 저를 몰래 찍고 있더라고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찍었어? 아, 너가 너무 예뻐서 찍으려고 했어. 남친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가 4개가 있는데요. 나 궁금한데 네. 죄송한데 김 PD님 네. 남자친구가 찍어주면 좋아하지 않나 보통은? 그래서 이제 대답에 따라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송해요. 심리를. 그런 프로였어요? 전혀 몰랐네. 1년 했잖아. 애나 1년 했잖아. 야 너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난 너무 생소해 지금. 자, 생소한 것도 시켜야 되는데 선택지 읽어주셔야 돼요. 선택지 1번. 자 1번 네모박스 안에. 실물보다 별로잖아. 아, 다시 찍어봐. 인스타용 건지게. 자, 2번째입니다.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어? 자, 3번째입니다. 그거 찍어서 어디에 올리려고? 4번째입니다. 다음엔 말하고 찍어줬으면 좋겠어. 자, 정답은 바로 2번.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사진 찍어였어요. 교수님 선택이 맞았네요. 두 번째 파트 한번. 이번엔 총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이번 시즌부터는 두 번째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딴따단딴 그거 힘들다니까요. 왜 저래? 나 분명히 나올 줄 알았어. 나도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 근데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변태라서 제가. 그러니까 미숫가루 준 거죠. 이상하게 저는 여기서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스토커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면서 정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민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몰래 저를 찍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싫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내 얼굴만 보는구나. 이런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쁘게 꾸미고 나오지도 않은 날은 괜히 눈치도 보이고 이쁘게 꾸미고 온 날에는 너무 좋다고 사진까지 찍어대는 모습에 질렸다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만남이 귀찮아지고 줄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또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썸은 몇 번 타봤는데 연애는 이게 처음이라서 모르겠네요. 맞네. 이거 봐. 맞네. 이거 봐. 맞았네. 이게 웬일이야. 안나 언니 취향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남친 외모가 제 스타일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남친이 키스하려고 할 때도 저도 모르게 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안나 언니를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를 그냥 네가 얘기한다 그러지 왜 나를 그래서 이용하는 거야? 안나 언니 취향으로 다시 한번 제 토스를 취향.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그리고 이 사람과 섹스를 할 때 제가 오아시스가 돼야 되는데 사하라 사막이 되고요. 남친 얼굴을 떠올리면 성적 흥분이 1도 안 돼요. 아이고. 예전에 제 취향이었던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그 남자들이랑 키스나 섹스하는 상상도 완전 잘 되고요. 아주 오아시스가 다 터졌어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나는데 남친은요 상상을 해도 안 돼요. 순화가 전혀 안 되는군요. 왜 날 이용해서 이렇게 어하나 씨가 잘해주셨네요. 네, 제가 뭐 쓰레기죠 뭐. 예. 근데 여기 안나 언니 취향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토스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닌 건 그 외의 것들이 충족이 됐다면 콩깍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콩깍지도 벗겨지니까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남친이 정말 너무너무 보기도 싫고 연락도 하기 싫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얼굴 보고 말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핸드폰 연락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헤어지자. 그러자 남친은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예, 지금 핸드폰입니다. 미안해.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짧았지만 너랑 함께여서 즐거웠다. 두 번째입니다. 만나서 얘기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세 번째입니다. 뭐? 갑자기 왜? 너처럼 예쁜 애가 왜 갑자기 못된 말을 해? 정답은 1번. 미안해.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오 마이 갓.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와. 짧았지만 너랑 함께여서 즐거웠다. 라고 이렇게 해요. 배 남자분이 교수님 하셨대요. 혹시 교수님 아니에요? 무당 아니에요? 예, 제가 이런 남자였습니다. 죄송해요. 자기요. 죄송해요.